안녕하세요. 세금킬러 자담세무에게 손희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세법 개정안 2일차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실 내용은요. 양도소득세 2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소득세법 제97조의 2와 관련돼서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화면을 바꾸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2024년 세법 개정안 집중탐구 2일차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규정입니다. 양도소득세 2월과세와 관련돼서 우리 필요경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세법 개정이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여러분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우리가 현행은 양도소득세 2월과세를 적용을 할 때 그 취득가액하고 필요경비의 계산에 대해서 법정으로 딱 규정하고 있는데요.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에 대해서 취득가액으로 공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필요경비는 그 취득 이후에 수중자의 자본적 지출액이라든가 양도비, 증여세에 대해서만이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번에 굉장히 중요한 개정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필요경비에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여세, 증여세는 상관이 없고,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중에요. 자본적 지출액과 관련돼서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취득가액과 마찬가지로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지출한 그 금액도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된다는 점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본적 지출과 관련돼서는 제가 잠깐 화면 한번 바꿔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소득세법 제97조에서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과 관련돼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97조 제1항 자 보시면은 2호에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필요경비로 계산할 그 금액에 대해서 그 항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본적 지출액과 관련돼서는 대통령령으로 굉장히 많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3항입니다. 법 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지출액에 대해서는요, 증빙을 보관하고 당의 증명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법조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양도소득세 2월과세와 관련돼서 우리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증여자의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된다는 점, 이 점 유념하시고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이 규정과 관련돼서 우리가 소득세법 제97조의 2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규정은요. 자, 1항에서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2023년 1월 1일 이전에는 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었습니다. 자,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 이게 토지 건물입니다. 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아래 제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는요, 뭘 정하고 있느냐?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분양권, 그 다음에 입주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이용권입니다. 이 권리에 대해서 양도를 할 때 당에 2월과세를 적용을 하는데 이때 그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는 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어떻다고요, 여러분?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적용을 합니다. 이 경우에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 당해 증여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돼서 여러분 좀 더 보시면은요. 우리가 소득세법 제97조 1항에서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을 할 때 어떤 항목을 필요경비로 넣어주고 있느냐 한번 보시면은요. 첫 번째, 1항 1호에서가 취득가액, 그리고 두 번째가 자본적 지출액, 그리고 세 번째가 양도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자, 요 조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 번 더 올라가서 보시면은, 자, 현행 규정은 양도소득세 2월과세를 적용을 할 때 당해 2월과세 적용 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공제를 하고 필요경비는 수증자의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하면서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어떻다? 증여자의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서도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 사안은 아마 거의 통과될 것 같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오늘 이렇게 찝어봤습니다, 여러분. 자, 좀 더 보시면은요. 우리가 소득세법 제97조의 1을 적용을 할 때 이렇게 그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서 그 2월과세를 적용을 할 때 그 양도 차익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라고 해서 지금 97조의 2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2항에서는 특별한 경우 세 가지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양도소득에 대해서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즉 2월과세 규정을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가지 규정을 한번 보시면은요. 첫 번째가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된 경우입니다. 즉 증여 후 2년 이내에 사업인정 고시라든가 협의 매수 수용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즉 2월과세 규정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2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돼서 비과세되는 경우에 역시 어떻습니까? 2월과세 규정을 적용을 하지 않고요. 세 번째는 2월과세 미적용 양도세액이 2월과세를 적용을 해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당연히 놀부심포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이때도 역시 2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와 관련돼서 그 보유기간을 계산을 할 때는요. 소유기간이라든가 요 기간을 계산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수중자 양도일까지 그 보유기간은요. 여러분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의해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은 조금 여러분에게 부담 없이 제가 다가가려고 이렇게 좀 간단한 사항 하나 뽑아봤습니다. 간단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 내용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합축적 의미가 본 소득세법 제97조의 2의 항목에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여러분 요 사항 남들보다 먼저 한 발 빨리 아시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솔직히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게 굉장히 금액이 커요. 큰데 수증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서는 기존의 그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필요경비로 산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서는 그간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이 금액에 대해서도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니까 여러분 이 개정사항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유익하셨죠? 그럼 여러분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좀 쌀쌀합니다. 오늘 비가 왔는데 이 비가 이제 오고 나서 이번 주말부터 뭐 좀 추워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에 유념하시고 항상 저희 채널과 같이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